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신호화 시스템, 샘플링, 챕터 7, 오펜하임의 신호화 시스템, 이제 챕터 7, 샘플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샘플링과 관련해서도 좀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샘플링 정리는 요거는 보면 이제 연속 시간 신호를 우리가 이제 2, 3시간 신호로 이제 처리를 해야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이제 우리 모든 어떤 기계들 MP3나 뭐 CD 플레이어 이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연속 신호를 다 이제 양자화 해가지고 메모리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걔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연속 시간으로 이제 스피커나 뭐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이제 연속 시간으로 출력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들리는 음악도 보고 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연속 신호 시간을 이제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연속 시간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호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컴퓨터를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기 좋게 이제 아니면 보기 좋게 뭔가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2, 3시간 신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시간 신호를 2, 3시간 이제 신호로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2, 3시간 신호를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샘플링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냥 그냥 뭐 샘플링 주기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간단치가 이제 않다는 게 이제 좀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또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수십 년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이런 이제 샘플링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연속 신호가 여러 가지 연속 신호가 있는 건데, 연속 신호가 있는데 이제 까만색도 있고 저주파도 있고 고주파에 이제 빨간색 이제 신호도 있고 이제 뭐 파란색 신호도 있고 한데, 이제 까만색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저주파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색과 요거는 이제 고주파 신호겠죠, 이제.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유행이 두 개의 신호를 샘플링을 딱딱 이렇게 이제 T 주기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세 개 신호가 여기서 다 이제 같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샘플링 해보니까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듣거나 하면 이제 이 까만색 이제 저주파 이제 요 신호만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넣은 거는 요 파란색 고주파인데 또 저주파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요 이제 이점선으로 되는 고주파 신호인데 저주파로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검은색 같이 이제 저주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얘를 이제 뭐 1ms로 이제 샘플링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나 빨간색 같이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ms로 하면 안 되고, 뭐 최소한 이제 이제 1마이크로세크의 어떤 샘플링 주기로 이제 주파수 높은 것들은 이제 좀 높은 주파수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챕터의 어떤 이제 골자죠. 그래서 이제
또 엘리어싱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빨간색이나 파란색 고주파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샘플링 주기를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저주파로 이제 엘리싱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신호를 넣을 때는 삐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고주파 신호를 넣었는데 얘를 디지털로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다시 스피커로 들어보니까 붕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 그 전혀 이제 다르게 이제 변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삐 하는 소리를 이제 다시 또 삐 하는 소리로 이제 이렇게 고주파로 재생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고주파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이제 샘플링 그 이제 주기가 샘플링 주파수라든지 샘플링 주기가 그 이제 소스 신호의 어떤 주파수하고 주파수를 재생할 수 있는 이제 그 샘플링 주기가 돼야 된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샘플링 주기를 설정하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찰해 놓은 게 이제 요 차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신호가 있고 여기 이제 펄스 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샘플 주기 이제 일정한 주기를 가진 일정한 주기 t를 가진 뭐 요거는 뭐 1ms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요 원 소스를 재생할 수 있는 이제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만일에 이제 XT 요 소스 신호가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요 T 주기로 이게 뭐 이제 요게 만일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초다. 이제 시간이 중요한 건데 이제 요게 이제 1초다 그러면은 내가 만일에 1ms나 한 뭐 10ms 정도만 이렇게 따라 뭐 100ms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이 신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1초다 그러면 우리가 1000ms니까 만일에 이제 얘를 100ms만 해도 100ms 간격으로 샘플링만 해도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원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재생을 해낼 수 있겠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신호가 만일에 이제 0.1 이제 1초 간격이다. 이 전체 신호가 0.1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100ms가 아직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10ms나 이제 뭐 1mm 좀 더 첨색하려고 그러면 1ms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신호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샘플링 주기를 적절하게 이제 선정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하고 풀이의 변환이 이게 이제 어떤 그 시간 영역에서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영역으로 이게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해가지고 어떤 주파수가 얼마만큼의 어떤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이제 존재를 하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이제 분해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걸 이제 합성이라고 저번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원 신호를 우리가 이제 풀이의 변환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이상 요런 신호가 있었다. 이제 요런 이제 고형파 비슷한 신호가 있었다. 얘를 이제 풀이에 트랜스포머 해보니까 이제 그 요게 이제 뭐 이제 그 이제 DC 성분이 이제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한 뭐
1kHz 성분이 또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00kHz 성분이 거의 이제 요만큼 있고, 나머지 성분은 거의 이제 제로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파수에 따른 이제 이런 어떤 스펙트럼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요 시간으로 구형법 비슷한 예를 이제 우리가 브레이 트랜스폼을 딱 해보니까, 이제 요런 주파수 성분을 가진 주파수 성분 가진 이제 그런 이제 스펙트럼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그 WM 요게 이제 주파수 성분이죠. 요걸 이제 요만큼 있다는 걸 이제 요 구역 안에 있다. 이제 이 신호의 어떤 주파수 성분이 요걸 우리가 이제 밴드 리미트 됐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요 오메가 M으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퍼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퍼져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얘가 좁아지면 이제 이런 델타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의 트랜스폼 하면 이제 모든 주파수 영역이 다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넓어지기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더 넓어지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좁아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폭을 가진 구형판은 이제 보통 뭐 이제 이런 어떤 싱크 함수 형태의 이제 이런 밴드 리미트 된 이제 이런 그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원 신호가 있는데, 얘를 내가 만약에 샘플링을 하는데 이제 샘플링 하겠다는 건데, 샘플링을 이제 그 이제 요 주기로 이게 이제 이 각 이제 각 속도니까 이제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속도나 주파수나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면 얘를 이제 내가 이제 그 샘플링을 요렇게 할 거냐, 아니면 또 좀 더 촘촘하게 요렇게 이제 할 거냐 이제 하는,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요 파형이 이제 형태가 거의 나오도록 촘촘하게 해놓으면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내가 만일에 이제 덤섬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만일에 원 파형이 이제 요렇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요렇게 촘촘하게 요렇게 이제 샘플링을 한 게 이제 요 형태고, 얘는 요 이제 이 그 시간 t에 대한 이제 그 파형이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덤성덤성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샘플링 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원 신호를 이제 얘는 이렇게 이제 원 신호가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복원이 되겠지만은, 얘는 이제 원 신호가 복원이 안 되고 막 이제 이상한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복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게 에일리싱이 됐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이게 주파수 여기 그러니까 T가 이 주기가 이제 이렇게 작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파수는 커지죠. 이제 서로 역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T가 작으면은 T가 크면은 이제 주파수는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T가 요 이제 작으니까 주파수는 이렇게 이제 커가지고 샘플링 주파수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크니까 요 주파수가 작아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서로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로페스 필터를 아주 이렇게 이제 자르면은 이제 원래 신호가 그대로 복원되지만은,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이상한 형태로, 원래는 이런 신호였는데 샘플링 주기가 너무 덤성덤성 해가지고 샘플링 하다 보니까 이런 신호가 이제 출력이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 이런 걸 이제 에일리싱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에일리싱이 난다는 얘기는 이제 원 신호를 내가 제대로 복원을 못했다 하는 이제 걸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페이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요런 신호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불의의 변환하면은
요거는 이제 시간 영역이고, 요 싱크 함수를 일단 이제 풀이에 변환하니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요런 주파수 대역을 가진 이제 요런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됐고, 얘를 우리가 이제 이제 요렇게 촘촘하게 요렇게 하니까 이제 이제 t가 작으니까 t가 작으니까 이제 요 주파수가 이렇게 커진 거죠. 이제 WS가 이제 커진 거고,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크니까 덤섬덤섬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오메가가 이제 작아져가지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또 에일리싱이 발생해가지고 원 신호가 재생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원 신호를 이렇게 바로 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막 좀 이상한 신호가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지만은 어떤 이제 주파수 샘플링 간격이 중요하다. 원 신호 대비 이제 샘플링 간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고주파가 높은 거는 이제 좀 촘촘하게 이제 샘플링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주파수가 이제 낮은 거는 좀 덤성덤성 해도 되겠네. 이제 하지만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고주파는 이제 수 기가헤르츠 막 일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연산 가능하도록 이제 한 게 이제 샘플링 이론이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이런 신호가 들어갔고, 이게 이제 임펄스 이제 펄스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일정한 주기로 이제 펄스 트레인을 가는데, 요게 이제 이제 임펄스 트레인이죠. 트레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델타 펑션의 이제 어떤 시간 이동 간격으로, 그러니까 n이 이제 1일 때, 이제 이제 보면 요 이제 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t, 이렇게 t 주기로 이제 계속 이제 임펄스를 쭉쭉 간다.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그냥 뭐 요 t 뭐 1ms 주기로 하면 되겠네 이제 알지만은, 걔를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컴퓨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뭔가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한 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델타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델타 펑션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델타 함수의 이제 시간 이동을 이용해 가지고 임펄스 트레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델타 펑션의 시간 이동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신호가 이렇게 있고, 걔를 이제 짜라락 이제 샘플링을 하면은 이제 요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나오고, 걔를 이제 이 어떤 시스템, 이제 어떤 이제 필터죠.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이제 요 XRT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샘플링 이제 주기에 따라서 이제 요 스펙트럼이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이제 재생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될 때 이제 된 게 이제, 그러니까 요 신호를 이제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으로 이제 이렇게 샘플링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얻어졌죠. 이제 요게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로페스 필터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얘만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로페스 필터 끝이면 얘는 이제 사라지고,
얘만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지고 원래 신호가 이제 재생이 된다. 근데 이제 로페스 필터를 걸었는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겹치면은 이제 이런 다른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엘리싱이 생긴다. 이제 요게 이제 이제 챕터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샘플링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 대역 아까 이제 밴드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 신호의 어떤 대역폭이 있다는 거, 대역폭. 요거를 이제 오메가 m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오메가 m의 이제 대역폭에 이제 두 배 이상 샘플링 하면은 이제 괜찮다. 이제 하는 게 이제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요런 이제 이제 주기가 이제 t인 요런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 사인 파일을 이제 재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해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제 재생을 할 때 재생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요리할 때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보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관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로 패스 필터를 써가지고 이제 이제 보관을 이렇게 하는데, 일단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샘플링을 딱 하면 이런 신호가 될 거고, 얘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제 요 주기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런 구형파가 나오겠죠. 이제 구형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RC 로패스 필터를 쓰면은 이제 요런 부드러운 이제 원신호에 가까운 이제 요런 신호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관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양자화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겠죠. 이제 양자화 데이터라는 건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요 양자화가 됐다. 얘가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이제 DA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내 보낼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1kHz로 이제 이제 출력을 한다 하면은 이제 이제 첫 번째 이제 양자화 데이터는 이제 계속 이제 다음 명령 올 때까지는 이제 요 0을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준 신호를 계속 유지를 한다. 이게 이제 0차 홀드. 이게 보통은 이제 이제 제로 홀드 보관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로 홀드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출력을 딱 이제 출력하라고 해놓으면은 우리가 샘플 앤 홀드라는 이제 IC를 가지고 IC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펄스를 해가지고 펄스로 탁 이렇게 이제 출력해 하면은 이제 다음 이제 명령이 올 때까지 다음 이제 명령이 계속 이렇게 오겠죠. 이제 그럼 다음 명령 올 때까지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고 그 다음 또 펄스 딱 이제 해가지고 다음 명령 오면은 이제 그 전압을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제로 홀드 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펄스를 해가지고 딱 이제 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거다. 얘를 이제 우리가 RC 필터를 거쳐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면은 요게 이제 이런 이제 좀 부드러운 신호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차 홀더를 갖는 어떤 이제 뭐 샘플링은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올 거니까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요게 이제 양자화 데이터고, 이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요 빨간 선 요게 이제 이제 제로 홀더 이제 보관으로 이제 출력된 이제 이제 출력이고, 얘를 이제 이제 RC 필터를 거치면 좀 부드러운 게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얼한 필터를 쓰면 이제 이게 로패스 필터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로패스 필터는 구현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근데 제로 홀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는 안 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된다. 로패스 필터가. 그래서 이제 충분히 쓸만 하지만, 이제 이 제로 홀더라는 거는 이제 이 근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필터는, 이상적인 필터는 이제 요걸 원하는데 사실 이렇게 안 되죠.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제 필터 특성에 따라서 그 이상적인 필터는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차 홀더 이제 뭐 보관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요 샘플링, 이제 화면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차 홀더를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로 좀 샘플링을 좀 더 촘촘하게 하니까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상도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샘플링 하는 걸 좀 더 촘촘하게 하면 이제 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하소에 이제 이제 이 RGB 이제 세 개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소에 RGB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조절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LCD 화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LCD 자체가 이제 그 LED TV 자체가 이제 요런 어떤 샘플링이었죠. 근데 샘플링을 아주 촘촘하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모자이크 같은 이런 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이제 이런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싱크 함수로 이제 만들어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이제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적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영차 홀더 이런 거 없이 그냥 싱크 함수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제 요 샘플 함수가 이게 싱크 함수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이상적이다. 이상적이고, 이제 실제는 이제 구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가깝도록 한 게 이제 1차 홀더 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홀더 보관은 아까는 이제 요렇게 이제 아까 0차 홀더는 이제 요렇게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이제 따라가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어떠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1차 홀더 보관을 하니까, 아까 0차 홀더 보관은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됐는데, 필터 특성이. 근데 이제 1차 홀더 보관하니까 조금 더 이제 어떤 고주파를 조금 더 이제 커트를 좀 많이 시켰죠.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좀 선명해진 겁니다. 좀 더 선명.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기
그 영차 이제 홀더는 샘플링 레이트를 4분의 1로 했는데도 이제 이 모자이크 성분이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이제 이거는 이제 4분의 1로 했는데도 모자이크 성분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3분의 1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1차 홀더 보관을 하고 샘플을 4분의 1에 3분의 1로 해도 이제 이 4분의 1로 한 이제 0차 홀더보다는 훨씬 좀 더 이제 선명한 그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제 0차 홀더 보관보다는 1차 홀더 보관이 훨씬 좋다. 이제 그래서 1차 홀더 보관을 하고 샘플링 레이트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해 보면은 이제 그렇다. 요게 이제 1차 홀더 보관으로 이제 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언더 샘플링 효과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엘리싱이 왜 생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파이썬으로 하는 건데 그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요게 이제 소스 신호고 요게 이제 샘플링을 이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내가 이제 소스 신호를 여기까지 했을 때는 이제 원 신호 재생이 가능하다. 재생이 가능한데 샘플링 레이트보다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소스 신호를 이렇게 주파수를 높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엘리싱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소스 신호는 원 신호는 이제 요 빨간색인데 이제 내가 요 주기로 이제 샘플링을 하다 보니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이 초록색 이제 게 나타나더라. 요걸 이제 엘리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더 빠르게 하니까 이제 이거하고 이제 거의 이제 뭐 같아지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사인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요 이제 샘플링 이제 요 주기와 그 다음에 소스 신호의 어떤 이제 주파수 이제 대역하고의 어떤 관계 해가지고 이제 에어리싱이 이제 이렇게 생긴다 하는 걸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입력 신호는 요건데 입력 신호는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이제 이게 샘플링 한 거죠. 샘플링을 해가지고 데이터 이제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다시 출력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출력 신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엄청나게 느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내가 입력한 신호는 삐 하는 이제 이런 고주파 신호를 넣었는데 이제 이 샘플링 주파수가 너무 넓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력되는 신호는 무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저주파 신호가 이제 나오더라 하는 게 이제 이 엘리싱이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신호는 이제 요거였고 얘를 이제 내가 이제 샘플링을 이제 촘촘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로패스 필터를 이렇게 씌우니까 원래 신호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주파수를 좀 더 이제 소스 신호 주파수를 좀 더 올리니까 이제 요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늘어났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로패스 필터를 씌우면 원래 신호가 재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소스 신호를 이제 내가 샘플링 어떤 주기는 그대로 두고 샘플링 주기는 이제 여기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여기 그대로 있고 근데 샘플링 주기를 내가 이제 좀 더 늘리니까 이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제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에 있던 것들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원래 밖에 있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바깥에 있던 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패스 필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낮은 주파수로 재생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늘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주파수는 이렇게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던 게 또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거하고 이제 같아진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이제 같아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록색 신호는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더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신호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요렇게 이제 재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제 원래 신호 재생이 됐고, 근데 이제 이 빨간색 주파수가 더 커지니까 이제 그 주기가 이제 원래 신호가 이제 좁아지니까 얘가 더 이제 얘가 이제 이만큼 벌어진 거고, 근데 얘가 안으로 이제 이제 바깥쪽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에어리싱 주파수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바깥쪽에 있던 게 원래 신호는 이제 밖으로 로페스 필터 밖으로 빠져나갔고, 밖에 있던 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에어리싱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하는 걸, 이제 에어리싱이 요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해라, 뭐 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소스 주파수에 2배 이상 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 재생 가능하다 하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전 이제 7.1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신호를 이제 요 위상이 제로일 때는 이제 딱 이제 2배로 딱 하면은 이제 이게 원래 신호 재생이 가능하죠. 근데 얘가 위상이 90도로 이동을 해버렸다. 90도로 이동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0만 계속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명히 주파수는 이제 원래 요 주기에 2배로 내가 샘플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신호가 재생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2배 이상, 최소 2배 이상을 이제 그러니까 3배나 4배나 이제 이렇게 해라는 거죠. 딱 2배라고, 2배만 딱 이렇게 이제 2배 이상 하라 했으니까 2배도 괜찮겠지 해가지고 2배를 했다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샘플링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이제 효과라는 게 이 스트로보스코프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빛의 펄스를 여기 보면은 하얀 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빛을 이렇게 이제 껐다 켰다 이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회전 주기하고 요 펄스 주기하고 이게 이제 잘 이제 맞으면은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회전 방향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돌기도 하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하고 이제 요 유튜버 영상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I'm decreasing the frequency now. Okay. If it were completely stopped or appeared to be,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요리 돌았다가 한다는 거죠. you see the stroboscopic.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 회전 주기하고 요 주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빛의 펄스를 이제 좀 주기하고 이제 이렇게 맞으면은 이제 얘가 회전하는 게 요리 돌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정지해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이제 TV나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걔는 이 주파수 프레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냥 자동차 쭉 가다 보면 이제 원래 앞으로 달리는데
앞으로 달리는데 불구하고 휠은 이제 뒤로 회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영상 프레임하고 실제 바퀴 속도하고 이제 좀 이제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어떤 요 삐째 플스를 이제 원래 돌아오는 바퀴보다 훨씬 늦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거꾸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이제 이 스트로보스코프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예. 요것도 이제 엘리싱의 일종이다. 이제 엘리싱 현상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샘플링 트레이닝이겠죠, 이제. 샘플링 트레인인데, 얘가 이제 회전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샘플링 회전하는 이제 보다 내가 이제 좀 늦게, 회전수보다 늦게 이제 샘플링 트레인 하면은 이제 이게 엘리싱이라 가지고 이제 속도가 줄거나 정지하거나 뭐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연속 시간 이제 신호 처리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주요한 내용은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간단하죠. 이제 이제 스트로보스코프 효과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소스 신호와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트레인의 어떤 주파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내가 원 신호를 이제 이제 재생하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요 영상 한번 딱 보시면은 앞에 내용들이 바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실무적인 건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버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안티 엘리싱 필터를 그래가지고 RC 필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AD 컨버터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신호 처리하고 필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AC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앤 홀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패스 필터 거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마이크 가지고 노래를 막 부른다는 얘기죠.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이제 이 AD 컨버팅을 할 때 이제 이 주파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주파수보다 높은 거는 이제 통과를 못 하도록 이제 우리가 로패스 필터를 이제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양자화 데이터를 하고, 여기 이제 필터를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DAC를 해가지고 이제 샘플 앤 홀드 우리가 여기 이제 보관, 영차 홀드 보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재생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기 이어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뭐 이제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 가수가 부른 거고, 이거 이제 내가 듣는 거죠,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이 이론적인 이제 방법이 뭐냐,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속 시간 이제 들으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 신호로 이제 컨버팅을 하죠. 이제 컨버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필터를 거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출력할 때는 이제 이산 신호를 다시 이제 연속 신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가수가 노래 부르고 내가 이렇게 듣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산 시간 신호 처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CD 플레이어 같은 거, 뭐 MP3 같은 거 다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뭐 TV, 뭐 라디오, 뭐 이런 건 이제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펄스 트레인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제 샘플링 홀더를 거치면은 이제 요런 이제 이런 영차 홀더 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제 얘를 이제 요 계단 파형을 우리가 이제 로페스 필터로 이제 없애줘야 이제 부드러운 신호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CD는 이제 Continuous to Discrete,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이제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는 걸 써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Discrete to Continuous는 DAC, 디지털 to 아날로그 이제 컨버터를 가지고 우리가 또 구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 IC 칩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정한 걸 이제 샘플 앤 홀드도 이제 IC 칩으로 이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사서, 그 다음에 요 보면 이제 요 로페스 필터도 이제 R하고 이제 C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다른 경우, 샘플링 이제 주기가 이제 다른 경우, 당연히 또 촘촘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좀 느슨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2배 T 일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요걸 우리가 이제 이제 이산 이제 시퀀스라고도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책에 보면 이제 데이터 시퀀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보면은 이제 연속 시간을 이제 이산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일단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이제 구현 차원에서 이제 이런 블록으로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에 따르는 이제 수식이 이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와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주기적 복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파수 스케일 되고, 그 다음 주기적 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소스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펄스 트레인으로 이렇게 이제 쫙쫙 이렇게 하면은 요 크기가 이제 t분의 1로 된다 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파이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 이제 그걸 이제 이게 수식적으로, 이거 이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요 펄스 트레인, 이제 식이 이제 요렇게 이제 되고, 이제 그래 아까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샘플률이 다른 경우 이제 이제 입력 신호, 요건 이제 펄스 트레인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이산 데이터, 메모리 이제 저장될 데이터죠. 이제 요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제 요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이제 t분의 1로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파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 이제 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올 때 이제 크기는 이렇게 이제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2파이로 이제 반복된다. 크기는 이제 1분의 t로 이제, 그러니까 샘플링 이제 어떤 주기 분의 1로 작아지고, 그 다음에 2파이로 반복이 된다.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좀 책에서 이제 아까 이제 한 내용을 다 이제 그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이 주기 우리가 이제 주파수 스케일 된 주파수,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에 이제 스케일 돼 가지고 요 앰플리튜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펄스 트레인을 가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제 저기 2파의 주기로 이제 반복된다. 근데 샘플링 이제 주파수가 너무 이렇게 덤성하면은 이제 요런 이제 엘리어싱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산 데이터를 처리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디스크리트 신호를 이제 연속 신호로 또 이제 컨버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요런 이제 신호들이 있을 거고, 얘를 샘플 앤 홀드로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신호로 이제 나올 거고, 샘플 앤 홀드, 그 다음에 영차 보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저기 이제 이제 로페스 필터죠. 로페스 필터를 거치면 이제 요런 신호가 이제 나올 거다 하는 게, 지금 이제 얘는 이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샘플링 다 끝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메모리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출력할 때 이제 그 로페스 필터를 이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신호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소스 신호, 이제 이제 가수가 이제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걸 얘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스 트레인으로 저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메모리 저장이 되겠죠. 이제 저장되면은 우리가 이제 필터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뭐 에코를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겠죠. 이제 뭐 에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기법을 넣어 가지고 좀 더 듣기 좋게 이제 뭐 가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이제 샘플 앤 홀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차 보관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어떤 이제 소리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고, 얘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영차 보관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그 RC 필터를 이렇게 거치면은 이제 이런 신호가 이제 들어올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MP3 가지고 아주 즐겁게 이제 그런 음악을 이제 우리가 저기 뭐 이제 들을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 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사실 이제 보면은 요 그림에 이제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그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떤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샘플링해서 펄스 트레인을 하는데 요 간격이 중요하다. 간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엘리싱을 이제 막기 위해서 샘플링 주파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로패스 필터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듣는 이제 그런 소리를 재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샘플링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에어싱을 이제 방지를 이제 해야 된다. 방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제 원래 이제 신호 이제 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샘플링 이제 주기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 이제 그 샘플링 주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안티 에어리싱 필터 해가지고 이제 프리 필터 이제 이렇게 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D 컨버터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퓨터로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A 컨버터 이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샘플 앤 홀더 IC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로패스 필터 써가지고 하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요 페이지, 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현한다.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 내용이죠. 뒤에 이제 요 복잡하게 이제 써놓은 게 요 내용이 한데, 이제 이 앞에 요약해 놓은 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일단은 이제 그 이 주파수 스케일하고, 그 V의 변화를 하게 되면 주파수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2파의 주기로 반복. 그게 이제 요 내용이 다 있는 거죠, 이제. 주파수 스케일 앰플튜드가 주파수 스케일 되고, 그 다음에 2파의 주기로 반복되고 한다. 이제 그 내용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 어떤 이제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그 원리는 어떻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샘플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이제 그 샘플링 챕터에서 남은 거는 이제 지금 연속 시간 이산 이제 처리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산 시간 이제 처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다음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